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초 전라남도는 전남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려 도민의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모시고 전남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도정 운영 방향을 짚어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월에 돌아서면서 아주 지역 곳곳에 봄 냄새가 물씬 납니다. 새해 시작을 정말 바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예, 이제 새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또 새로운 희망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2024년을 멋지게 이렇게 성과를 내고 또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남 도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또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도민들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도록 전라남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올해 지방 소멸 시대 극복 원년이다 이렇게 전라남도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방 소멸을 극복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지난해 유난히 전남 지역에 큰 행사들이 정말 많이 치러졌습니다. 이 전국체전부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리고 국제 수목 비엔날레까지 정말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모든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이 전남 지역의 역량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남에 6대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는 전국체전, 전국 또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있었고 김대중 평화회의 이런 대형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대형 행사들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어떻게 이 행사들을 멋지게 잘 치를 수 있을까?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우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잘 보여드리고 또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노심초사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요. 도민들도 사실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네. 뭐 전국체전이랄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랄지 또 국제수목 비엔날레랄지 이런 행사들이 정말 아주 잘 말끔하게 깨끗하게 또 그런 가운데도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돼서 미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게 돼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행사가 정말 다양하게 치러졌는데 작년의 성과들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올해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어지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런 그 큰 대형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또 금년에 확보를 해서 써야 될 예산을 작년에 확보할 때 국고 예산이 9조 700억을 확보해서 역대 최고의 많은 국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신구 예산도 대거 100건 이상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금년도 예산은 전라남도가 12조 2천억인데요. 이제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재정 긴축 상황이라 다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전라남도는 우리 도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늘리면서 재정 긴축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보면은 저희 전라남도에서 이제 농도 수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농수산물 수출도 6억 3천만 부를 달성을 하면서 특히 이제 김 산업에 대한 요즘에 굉장히 고무돼 있잖아요. 네. 그런 김 산업 진흥 구역도 지정을 하고 김 수출도 대거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대학은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됐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동구청사도 개청이 되면서 동구권 주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편리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을 잘 펼칠 수 있게 됐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난해 이제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네. 우리 전라남도가 143억을 기록을 해서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1등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출향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전라남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전라남도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까지 이어지는 정말 다양한 성과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신년사 살펴봤더니 무엇보다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이와 함께 인구청년 이민국을 설치했는데 그 기능은 무엇인가요? 예, 국가적으로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 이제 지난해는 0.72까지 떨어졌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0.55.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0.97을 기록하면서 17개 시도 중에서는 1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광구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1위를 했고 이렇게 전라남도도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라남도 지방 소멸 문제가 안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특히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출생률은 높다 하지만은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대거 또 빠져나간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에 180만 4천 명의 인구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가면은 곧 180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도 지방 소멸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이다 하고 네. 금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할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해서 인구 청년 이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래서 이제 상급 국장급을 두면서 시군에도 필요하면은 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이민청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결국 출생 문제 또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련 또 이민 관련 이런 업무를 우리 전라남도가 위기 극복 차원에서 좀 종합적으로 네. 또 컨트롤 타워가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인구 청년 이민국까지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정책인가요? 그래서 인구 청년 이민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인구 정책 면에서 전라남도도 아까 이제 우리가 지방소멸 위기라고 했잖아요. 출생률은 비록 전국 1등이지만은 어차피 0.97이니까 1.0 이하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 1억 정도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네.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민들의 많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수당을 전라남도에서 10만 원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도 출생수당을 10만 원 네.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우리 도민들께 브리핑까지 하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들이 남아 있고 이제 예산은 당연히 이제 도의회하고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확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에 태어나는 신생 출생 어린이에 대해서는 네. 출생 수당을 이제 예를 들면은 7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면은 7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또 시군까지 합치면은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 아이가 태어날 때 0세에서 17세까지 네. 받게 되면은 4,32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셋째 아이까지 태어났을 때는 1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도 지금 한 아이 태어날 때마다 2,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약 3천만 원. 그리고 셋째 아이 태어나면은 9천만 원 정도 지원하니까 정부가 주는 9천만 원, 또 전라남도하고 시군이 주는 아까 1억 3천만 원 하면은 셋째까지 낳게 되면은 얼마죠? 2억 2천까지 네.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독일이랄지 네덜란드도 한 30만 원대, 40만 원대 정도 출생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20만 원 지원하게 되겠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출생수당을 20만 원씩 최소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심하신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청년 만원 주택이니까요. 한 달에 10,000원만 임대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월세만 이렇게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적은 거고, 네. 또 청년이 결혼을 했을 때 신혼부부는 더욱더 또 우선순위를 둔 거고, 청년이 이제 최장 3+2년 해서 6년까지 이렇게 이제 청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년 플러스 3년 3년 해서 10년까지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주택 만원 주택을 시행을 지금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청년 만원 주택을 짓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기존 아파트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임대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전남의 국립의대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뭐 전라남도에서는 민간 부분 국립의과대학 유치위원회를 이렇게 결성을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발표한 것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신설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의과대학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되면은 의과대학 신설 전라남도는 예를 들면 2027년도에 국립의과대학 100명 정도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권, 동부권, 순천대, 목포대 또 이렇게 서로 의과대학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근에 이제 양 대학에서 공동 의과대학을 단일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고 정부에 그런 뜻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이렇게 공동 단일 의과대학을 목포대와 순천대가 연합해서 세우도록 하고 부속 병원은 서부권, 동부권 각각 하나씩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적극 지지를 하고 또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국립의과대학 체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단계별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이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은 이제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 5개 시도가 함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제 국가 지방 이제 광역 개발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2년 전에 이제 6,800억 정도 규모로서 이미 국가 계획으로는 수립이 됐는데 저희들이 너무 적습니다. 5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사업, 더구나 10년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확정 발표를 해줬고 또 올해 이 부분에 대통령실에서도 확정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은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남해안권의 관광 여건이 대단히 지금 경쟁력이 있고 네. 그동안에 남해안 관광벨트 또 남해안 경제권을 만들겠다 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진전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계획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3조 원의 예산이 이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 전라남도 관련된 예산이 3조 중에서 한 1조 3천억 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일선 시군과 함께 남북권 또 남해안권 관광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무안 군민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뜨거운 이제 문제인데요.
최근에 제가 예를 들면은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고 또 과학기술 장비 또 굉장히 이름난 R&D 회사인데 서머피셔라는 회사의 사장을 만나서 우리 전남에 이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뭘 묻느냐 하면은 무안국제공항은 어디에 취약합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만큼 국제공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어디에 취약하느냐 물어보는 것은 활성화되어 있는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무안공항이 빨리 활성화돼야 기업 유치도 잘 될 수 있고 또 서남권 경제가 선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안공항 활성화가 시급하다. 특히 이제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대구 TK 또 신공항 또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만들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이 빨리 활성화되어서 지금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남아 노선뿐만 아니라 미주 노선 또 유럽 노선까지 이제 저가 항공으로서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선점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가 제일 마음이 급한 것 같고 오히려 무안 군수님은 무안 군민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강주시도 지금 납작 지금 노심초사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빨리 삼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무안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이제는 논의의 테이블에 함께 나서야 된다. 논의의 테이블에 나서서 요구할 부분,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전라남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무안국제공항에 민간공항, 군공항을 동시에 이렇게 오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안 군민들의 수용도가 문제잖아요. 네. 여론 수용 찬성 여론이 많이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당초에 지난해 초에는 한 30%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연말에 목포 MBC, 여수 MBC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48%까지 찬성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무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주민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자 이것이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을 저희들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여건은 마련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하면은 결국 무안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지원 대책이랄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라남도는 지난해 3조 원대의 무안 군의 활성화 대책, 또 지원 대책, 발전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만은 광주광역시에서도 무안군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더 큰 지원 대책을 또 획기적으로 마련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무안군의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무안군과 광주광역시가 결국은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도민들께 다시 한번 우리 전라남 도정에 대해서 신뢰와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미래 첨단 산업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도민의 한 분 한 분의 행복, 복지 시대까지 열심히 잘 챙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뛰는 전라남 도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도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어느 때나 어려운 상황은 있겠지만요. 든든하게 도민들 곁에서 전남도를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